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그 모든 게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 받지 않으세요? 전 세계를 촘촘하게 연결하던 이 글로벌 공급망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거든요. 그 중심에 있는 키워드가 바로 리슈어링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2020년 팬데믹 초기에 마트에 갔는데 선반이 텅텅 비어있던 그 황당했던 경험 말이에요. 작은 부품 하나가 없어서 자동차 공장이 멈춰서고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항구에 하염없이 묶여있던 바로 그 상황들. 이 모든 대혼란의 원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글로벌 공급망이 생각보다 훨씬 약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떠오른 게 뭐냐? 바로 리쇼어링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그동안 생산 비용을 아끼려고 해외로 나갔던 공장이나 서비스를 다시 우리 집, 즉 본국으로 다시 데려오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팬데믹은 그냥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 사건은 수십 년간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이 글로벌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뭐랄까 거대한 도미노의 첫 조각을 쓰러뜨린 것에 불과했죠. 팬데믹이 불을 딱 붙였다면 다른 요인들이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긴장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특정 국가가 핵심 원자재를 무기처럼 수출을 막아버리기도 하고요. 또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미래 먹거리를 두고 벌이는 총성 없는 전쟁은 정말 치열합니다. 이 모든 게 맞물리면서 이제 리슈어링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생존 전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방식, 그러니까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오프쇼어링은 정말 완벽한 전략이었을까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오프쇼어링의 그 보이지 않는 대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오프쇼어링의 두 얼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우리는 생산 비용이 싸다는 달콤한 약속을 믿었지만 그 현실은 어땠나요? 시스템 전체가 너무나 취약했고 부품 하나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남기는 탄소 발자국은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가장 뼈아픈 건 국내에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칭찬했던 적시 생산 방식 말이에요. 지정학적 위기 한 방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저기 멀리 항구 하나가 막히면 전 세계 공장이 멈춰서는 극도의 취약성. 둘째, 부품이 지구 몇 바퀴를 돌면서 만들어내는 엄청난 환경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문제, 바로 우리나라 안에서 물건을 만드는 기술과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산업 공동화 현상입니다. 결국 값싸 보이는 가격표 뒤에 훨씬 더 거대한 사회적 비용이 숨어 있었던 셈이죠. 자, 이렇게 오프쇼어링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니까 발빠르게 움직이는 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똑똑한 산업들이 이 거대한 흐름을 가장 먼저 타고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을까요? 그 답은 아주 전략적인 곳에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먼저 반도체. 이건 이제 그냥 돈 버는 산업이 아니에요. 국가 안보 그 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약, 의료 산업. 팬데믹 겪으면서 우리가 깨달았죠. 마스크 하나, 백신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필수품인지. 마지막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같은 친환경 에너지 산업. 이건 뭐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하는 국가적인 전략의 핵심이 된 거죠. 특히 반도체에 대한 이 시각 변화는 정말 중요해요. 예전에는 그냥 비싼 컴퓨터 부품 정도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국방, 최첨단 기술, 경제 전체를 쥐고 흔드는 말 그대로 전략 자산,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 각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으면서까지 자국의 공장을 지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리쇼어링이라는 게 단순히 공장 몇 개가 돌아오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경제판, 새로운 투자 생태계 그 자체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 흐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단계, 우리나라의 핵심 공장이 딱 들어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단계, 그 공장을 뒷받침할 항만이나 물류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같은 인프라 투자가 막 일어나겠죠.
그리고 3단계. 국내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로봇이나 AI 같은 자동화 기술을 엄청나게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대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대한 변화는요, 투자의 기준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바로 리쇼링 지수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예전처럼 그냥 재무제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공장을 어디로 옮기고 있나, 정부 지원은 뭘 받나, 이런 것까지 싹 다 분석해서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진짜 수혜를 볼 기업을 찾아내는, 뭐랄까 새로운 보물리도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건 뭘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리쇼어링은 잠깐 반짝하고 사라질 유행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계의 산업 지도를 아예 근본부터 다시 그리는 정말 거대한 혁명의 시작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국내에서 만들면 당연히 비싸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생산 비용이 오르고 물가가 좀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얻게 되는 건 비교도 안 될 만큼 큽니다. 바로 언제든 안정적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공급 안정성,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해 더 똑똑하게 생산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 체력이죠. 이 문장 하나가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히 공장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기술, 자본, 정책이 재정렬되는 21세기형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다. 정말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냥 공장이 이사하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기술, 돈, 국가 정책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는 21세기형 산업혁명의 바로 그 첫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산업의 판이, 그 지도가 완전히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새로운 기회는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이 새로운 지도 위에서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